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광 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기술 이민까지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렸거든요. 자발적으로 7만 불 이상 높은 임금을 주는 거랑 그리고 호주 유민법으로 7만 불 이상 줘야 된다고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배변. 안녕하세요, 피디님. 배변 어떠세요? 발음만 좀 조심해 주면은 글쎄 발음 조심하더라도 배변이니까는 적응해야겠죠, 제가.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배변으로 할까요?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배혁수입니다. 호주 멜버른 시티에서 비자 플랜이라는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날씨도 정말 추운데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는 목도리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찍는 이유가 있겠죠? 그 찍는 이유는 호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애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가족들과 살기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좀 제가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민법 이야기라서 딱딱하긴 한데 뭐 재밌는 건 없을까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게 이제 호주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그 직종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고충은 뭐고 그리고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이민법 내용이 있을까요? 호주는 7월 1일, 6월 30일 이렇게 회계 연도가 끊기고 7월 1일을 맞춰가지고 많은 이민법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광 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기술 이민까지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취업 비자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제일 와닿는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S 비자, 사파리 비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스폰서 비자거든요. 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3,900불 플러스 슈퍼, 그게 10.5%였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53,900불이라는 게 7만 불 플러스 슈퍼인데 슈퍼까지 인상이 돼가지고 11%로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만 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참 타격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호주가 임금이 크긴 하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7만 불 이상 높은 임금을 주는 거랑 그리고 호주 유민법으로 7만 불 이상 줘야 된다고 받는 거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는 글쎄요. 소상공인들, 특히 미용실, 그리고 식당 이런 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외곽 지역으로 가면 좀 쉬울까요? 외곽 지역에는 좀 컨세션이 부여되긴 하죠. 그래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쉬워지는데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하고 단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중장기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TSS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TSS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있을 거고 단기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기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TSS 비자가 2년밖에 발급이 안 되고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는 경우밖에 없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수혜자라고 판단이 되고 리저널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53,900불 이상을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53,900불 이상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사라져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거주만 하더라도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191이라는 조건이 붙는 영주권이긴 하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점수는 어떻게 돼요? 영어 점수는 기존의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제 6.0 이상을 IELTS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가 그 영어에 대한 중점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는 걸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는 변화가 없나요? 저도 참 이 부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고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워킹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곽 지역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가 외곽 지역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고. 전문가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비자 플랜. 이건 너무 상술이 되는 거고요. 네, 외곽 지역은 이제 호주 이민법에서 어딘지 포스트 코드별로 정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WW인가요? 그쪽으로 딱 해놓겠습니다. 그럼 주정부 비자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도 있을까요? 근데 주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월 중순, 8월 정도에 돼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주정부가 몇 점에서 노미네이션을 발부하는 여부가 좀 정책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수가 좀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65점만 넘으면 초청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65점, 70점 비교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로도 초청장이 발급이 되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주정부 비자와 취업 비자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주정부 비자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를 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주정부의 스폰을 받아 신청을 하는 거고 취업 이민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다르긴 하죠. 스폰서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취업 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비자들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관광 비자부터 워킹 홀리데이, 뭐 학생 비자, 뭐 졸업생 비자, 그리고 모든 비자비들이 많이 변경되거든요. 근데 피디님 지금 저희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는 좀 추운데 좀 따뜻한 거 먹고 저도 발 자세히 이야기 시려요. 나누죠. 아 추우시겠네요, 진짜.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해나갈 거니까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세요. 뭐 섣부르긴 하지만은 첫 편이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자 비용 많이 올라요? 비자 비용이 좀 올라요. 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안에 있으면은 그 발급되는 비자 기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구독과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